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관리의 진짜 맛을 알려드리는 돈맛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에 뭘 새로 준비하겠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돈 관리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제도와 금융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돈 관리의 핵심 6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 관리입니다. 연금은 우리가 은퇴 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이죠. 2025년 9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일부가 개정되면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받는 것보다 66세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이 2030%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 시뮬레이션을 꼭 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중요한데요. DC형, IRP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단순히 예금만 넣어두면 손해입니다. 대신에 채권 ETF, 배당주, 인컴형 펀드 같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아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얼마나 납입할지 조절해두는 게 좋아요. 작은 세금 혜택이라도 꾸준히 챙기는 게 시니어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과 정부 정책 활용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죠. 배당과 이자 소득을 잘 분산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면 연금소득 공제가 늘어나는데 이걸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공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도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고령자 맞춤 금융상품, 예를 들어 안심은퇴, 적금 같은 상품들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그냥 일반 예금만 보지 말고 고령자 전용 상품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의료비와 장기요양 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이 바로 의료비예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실손보험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확 오르기 때문에 유지할지, 축소할지, 폐약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 신청 기준이 조금 완화돼요. 이전에는 조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면 가족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건강관리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 고정 의료비, 그리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예비 의료비를 합쳐서 별도의 통장을 두면 생활비와 섞이지 않아 훨씬 관리가 편합니다. 네 번째는 금리와 투자 환경입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예금과 적금 금리가 점점 떨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금만으로 돈을 불리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배당주, 채권형 ETF, 분배금이 나오는 펀드 같은 인컴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인컴 투자는 매달 혹은 분기마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 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월세 수입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큰 집 한 채보다는 작은 집 두 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더 든든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비 관리입니다. 은퇴 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출 통제입니다.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같은 부분은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하세요. 또 생활비 자동 분리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월급처럼 일정하게 쓸 수 있어서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해요. 앞으로 장보기, 의료비, 교통비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생활비 예산을 짤 때 최소 10에서 15%는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과 증여 준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2025년 이후에도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증여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죠. 이 한도를 잘 활용해서 미리 나눠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갈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나 사전 증여 계획을 확실히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부터 챙겨야 할 돈 관리 방법을 총 6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금 관리. 두 번째, 세금과 정부 정책. 세 번째, 의료비와 장기요양. 네 번째, 금리와 투자 환경. 다섯 번째, 생활비 관리. 여섯 번째, 상속과 증여. 이 6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은퇴 생활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돈 관리란 결국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정보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